오늘은요 에피소드 2잖아요. 영상은 세 번째지만 2 진행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요즘 계속 좀 연이어서 강의를 좀 오래 하고 좀 못 쉬고 좀 이랬더니 약간 목이 이렇게 됐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쇼피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2월에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꼼꼼한 쇼핑셀러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하나 출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출간하고 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개인으로서 투잡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부업을 하려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되면서 약간 놀랐어요. 실은. 왜냐하면 왜 이렇게들 다들 투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부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관심을 가질까? 사실은 이 시장도 기업이 진출을 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되게 좋은 시장인데 왜 이렇게 개인분들만 관심을 가지시지? 라고 하는 놀람과 의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바로 생각이 드는 게 왜 쇼피가 투잡이랑 부업을 하시는 분들, 부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은가 하는 그 원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입점 쉽죠. 또 상품 리스팅도 되게 쉽죠. 또 뭐 배송도 어렵지 않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쇼피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무재고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쇼피에다가 리스팅을 했어요. 리스팅을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재고로 보내는 게 아니라 쿠팡 같은 데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 그 주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또 쇼피 집하지까지 보내주는 배송사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아서 보내주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재고 없지. 물건을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직접 배송도 안 하지. 그러면서 내가 직접 포장도 안 하지. 그러니 그냥 물건을 상품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냥 배송 넣고 그리고 정산 받고 끝인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부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투잡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쇼피가 진짜 매력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됐어요. 하지만 줄곧 뭔가 한편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개인셀러를 시작을 하시면 그렇게 시작하신 개인셀러도 얼마 가지 못해서 쇼피가 이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거든요. 사실 쇼피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뭔지 아시죠? 규모의 이익이라고도 하고 투입 규모가 커질수록 그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쇼피도 정말 그런 규모의 경제가 작동이 되는 시장이에요. 또 쇼피도 당연히 그 빠른 배송 DTS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페널티라는 게 있고 늦게 배송이 되면 페널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재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것도 기본이에요. 거기에다가 쇼피 얼마나 자주 정책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하고 인지해서 내 거를 바꿔나가고 하려고 하면 진짜 그냥 그렇게 투잡으로만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쇼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오늘은 그 쇼피에 대해서 아주 좀 개괄적인 이야기, 물론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B2C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개발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왜 쇼피를 어떤 부업이 아닌 전문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고 왜 기업들이 들어가기에도 정말 좋은 시장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쇼피가 어떤 시장인지 한번 보셔야죠. 일단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남아시아의 그 쇼피의 가장 한 줄 특징은 선도적인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라는 겁니다. 모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많은데 그 앞에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이렇게 붙은 이유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쇼피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을 할 때 쇼피의 경우는 되게 조금 달랐습니다. 시작이 C2C 위주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C2C란 또 아시겠지만 또 혹시나 해서 컨슈머 투 컨슈머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C2C 예, 아시겠죠? C2C 위주의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얼마 가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지역 전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B2C 마켓플레이스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변경이 되면서부터 쇼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한 2015년 그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뭐 가장 방문이 높았던 뭐 이커머스 플랫폼 1위로 선정이 되기도 하고 뭐 동남아 최대 플랫폼 중에 하나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2015, 16, 17, 18, 19, 20, 21 이제 7년째 들어가는데 뭐 횟수로만 이런 거지 실제로는 7년도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쇼피가 동남아 6개 국가랑 대만까지 해서 7개 국가의 마켓으로 오픈을 했고 사실은 브라질도 하나가 더 있죠. 근데 브라질은 한국 셀러들은 뭐 전혀 접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7개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럼 7개 국가의 쇼피를 오픈을 했고요. 그만큼 그 매출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총 매출액이 20조 원, 176억 달러, 20조 원까지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세웠고요. 또 뭐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바일 선도적인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은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앱 다운로드 수가 2019년도에 2억 건을 넘어가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셀러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셀러 수가 쇼피에서 활동을 하는 셀러 수가 700만 명을 넘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아 하면은 원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꽉 잡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라자다예요. 근데 그 라자다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됐죠. 그러면 이 쇼피는 어떠한 회사 거냐? 쇼피라는 단독의 회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모회사가 있어요. 그 모회사는 SEA라고 하는 그 C그룹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회사가 모기업인데요. 이 회사는 IT 기업이에요. IT 기업으로 중국 출신인데 샤오동리 뭐 영어식의 이름으로는 포레스트리라고 하는 분이 싱가포르로 와서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이 세운 회사고요. 이 회사는 가레나라고 하는 그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온라인 게임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고 또 그 시머니라고 하는 전자지갑 서비스 옛날에는 여기를 뭐 에어페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에어페이 위에 상위 개념으로 시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쇼피 우리가 지금 하려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쇼피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죠. 이렇게 세 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2017년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당시의 그 기준은
20억 달러였어요. 20억 달러로 공식 상장을 했고요. 또 이때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본 회사가 어디냐면 텐센트예요. 텐센트가 또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의 그 인터넷 미디어 대기업이에요. 그 중국의 제일 유명한 QQ라고 하는 메시지 그 프로그램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 텐센트가 당시에 최대 주주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또 이 텐센트는 조금 다른 말을 조금 더 해보면 텐센트의 또 최대 주주는 누군지 아세요? 그 이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네스퍼스 미디어 재벌이죠. 네스퍼스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최대 주주이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물고 물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텐센트가 최대 주주인 이 C그룹은요. 그 현재 동남아에서 뭐 부동의 그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IT 쪽으로 해서 1위 기업으로 자리를 매김을 했고요. 그러면서 성장률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두 자릿수라고 했잖아요. 2019년도에 쇼피의 성장은 두 자릿수이기는 한데 어마무시한 성장을 해요. 70%가 넘는 성장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자상거래 그 아이프라이스가 내놓은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에서는 그 라자다랑 굉장히 엎치락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뭐 가장 방문수가 높은 사이트라느니 아니면 월간 활동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느니 아니면 다운로드 수가 제일 많은 곳이라느니 전부 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라자다랑 엎치락 이렇게 하기까지 이르는 회사가 됐어요. 그럼 이러한 쇼피는요, 도대체 어떤 그 전략을 했길래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느냐 이건데, 뭐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뭐 웨비나 때는 뭐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4가지 다 말하면 또 시간 훌쩍 지나가니까 4가지 다는 아니고 1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거예요. 즉 쇼피는요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썼거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시아의 모바일 보급률이요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몇 프로냐면 120%가 넘어요. 129%. 이거는 2019년 7월이고요. 2018년도에는 140%가 넘는다고 했었어요. 142%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모바일 보급률이 높아요. 거기에다가 인터넷 보급률도 60%가 넘어요. 인터넷 보급률도 60%가 넘고 또 모바일 보급률은 100%가 훨씬 넘고 이러한 수치에 젊은이들이 많고 영한 젊은이들이 많죠. 그 다음에 도시 인구 많죠. 이러다 보니까 쇼피가 그 사회상을 제대로 꿰뚫고 PC 버전의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니라 모바일 버전의 정말 심플한 형태예요. 모바일로 앱을 봐야 되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개발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주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모바일을 손에 들고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맨날 또 모바일 보면서 쇼핑하고 모바일로 TV 보고 뭐 이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쇼피가 너무나도 쉽게 다가왔던 거죠. 이런 환경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만들었으니 정말 그 회장님의 머리도 좀 알아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잭팟이 안 터졌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까지 되다 보니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뭐 되게 많은 여러 리서치 기관들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사회상과 더불어서 계속 쇼피가 급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특히 모바일 시대다 동남아시아는 이제 모바일 인터넷 시대다, 그 시대를 이끌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동남아시아는 되게 영한 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평균 연령이 뭐 29점 몇 세라고 30세가 채 안 되는데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50% 이상인데 지금도 그러한데 더 현재보다 더 모바일에 친숙한 TV보다도 모바일에 친숙한 아주 어린 친구들 뭐 15살 이전까지의 이 0세 뭐 0세는 좀 그렇고 1세부터 뭐 14세 이런 아주 애기 굉장히 젊은 인구들이 앞으로 향후 15년이 되면 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15살이 되고 30살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매년 15년 동안에 뭐 1,500만 명씩 늘어서 뭐 매년 100만 명씩 모바일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동남아시아가 모바일 인터넷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가운데서 동남아시아는 점점 그 전자상거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당장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가 약 1,530억 달러 2025년까지 1,53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연평균 약 18% 정도를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전망치들을 떠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동남아시아는 젊은 시장이잖아요. 젊은 시장이 2030년도가 되면 인구수도 많죠. 현재 동남아시아의 인구는 약 6억 인구예요. 그 6억 인구가 뭐 7억이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2030년 정도의 동남아시아는 그 큰 인구수를 바탕으로 7억이 넘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 인구를 바탕으로 중산층도 굉장히 성장하는 그 시기를 바탕으로 어머 저 핸드폰 뒤에 이렇게 신용카드까지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전 세계에 세 번째로 그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아시안, 동남아시아 전부 다 아시아 국가들이죠. 자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의 그 저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도 맞물리고 또 한류의 영향들도 맞물려서 정말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인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의 빠른 성장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 한류의 영향, 정부의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CBEC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이 시장은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잠깐 좀 외부 환경을 좀 봐볼까 해요. 우리가 수학 분석을 할 때 외부 요소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모든 우리 그 이커머스 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커머스의 중심입니다. 쇼피도 본사가 싱가포르이고 라자다도 본사가 싱가포르이고 큐텐도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죠. 그만큼 싱가포르는요 성장률이 뭐 원래 사람들이 잘 살잖아요. 1인당 GDP가 6만 불이 넘어요. 인구도 적고 시장도 좁지만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그러면서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죠. 특히 모바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는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보급률이 싱가포르의 인터넷 보급률이 약 84% 정도여서 세계에서 모바일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가 그래요. 두 번째 정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번째예요. 이렇게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프라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싱가포르도 역시 갖고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서부터 무역을 했던 나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해외 물건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터부하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반기고 좋아라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크로스보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해요. 한국에 대해 그 인식도 굉장히 좋고, 또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카테고리가 인기가 높을까요? 어떤 걸까요?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텐데 유추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경우도 뷰티, 퍼스널 케어, 뭐 음식, 베버리지, 푸드, 뭐 그 다음에 홈앤 리빙 이런 쪽이고, 또 말레이시아도 헬스 앤 뷰티, 또 게임, 그 다음에 합의 종류, 그 다음에 음식, 뭐 애견용품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뷰티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합의 뭐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좀 약간 특수하게 이제 모바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비슷해요. 동남아시아의 6개 국가의 그 탑 관심, 탑셀링 이런 카테고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빠지지 않는 게 뷰티, 퍼스널 케어, 홈 리빙, 그리고 뭐 토이 게임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쇼피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해도 진짜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시장일 것은 당연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핑크빛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항상 모든 건 그 양면이 있죠. 8개 국가, 뭐 7개 국가에 그 진출이 돼 있고, 빠른 동남아시아가 빠른 성장을 하고, 모바일 플랫폼이라서 쉽고, 입점도 어렵지 않고, 또 쇼피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상위 탑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가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핑크빛이죠. 좋죠. 그런데 이제부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핑크빛만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쉬운 입점이라던가, 뭐 또 쇼피코리아가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뭐 인큐베이션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제는 쇼피도 글로벌 마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존과 같이 지재권 이슈에 굉장히 이제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품, 원래도 지재권을 침범하면 안 되고 가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이 있긴 있었지만, 바로 작년 11월 그때서부터 새로 도입이 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시스템적으로 이 리스팅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가려내는 검수를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임을 인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틀이나 막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막 어센틱이니, 뭐 인증을 받았니, 매뉴팩처러니, 막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그런 말들은 사실 그렇게 적어놓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해서 그런 단어를 써면 일단 딱 그 페이지를 막아버립니다. 막고 그 판매할 수 없도록 내려버리고, 진짜인지 증빙 자료 내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똑같죠. 그 증빙 자료로 낼 수 있는 게 뭐 브랜드 수권, 그러니까 이제 총판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수권 계약서라던가, 아니면 실제 제조사랑 거래했다라고 하는 그 인보이스, 혹은 내가 상표나 그런 특허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등록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진품이 아닌데 진품처럼 그런 키워드를 썼다라고 해서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그런 페널티만 주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뭐 샤넬이라던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랑콤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찬 디올, 버버리, 아디다스, 토리버치, 아무튼 되게 많은, 당연히 구찌, 게스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나이키 이런 거 들어가고, 샌디스크 같은 것들 이런 거 들어가고, 로지텍 같은 것들 들어가고, 이런 브랜드는 판매를 하려면 반드시 브랜드 스폰서랑 제조회사랑 거래했다라고 하는 그 인보이스가 있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바꿔버렸어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영수증 같은 거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꾼 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아마존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와 이거 아마존이랑 완전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기준이 아마존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쇼피는요 셀러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그냥 일반 셀러, 리테일, 리셀러, 일반, 그리고 프리퍼드, 그리고 오피셜 몰셀러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오피셜 몰셀러가 가장 좋은 셀러거든요. 얘네들이 뭐냐면 제조회사 혹은 그 브랜드 오너가 직접 들어온 이런 경우는 몰셀러라고 해가지고 혜택도 훨씬 많이 줍니다. 그들만 참가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공신력이 남다르죠. 그리고 쇼피 페이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쇼피 페이지 내 상단에 그들만 보여주는 쇼피몰란이 별도로 있고요. 그 몰셀러들이 진행을 하고 하는 주로 그들이 많이 해요. 원래 플래시딜이라는 반짝 할인을 보여주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프리퍼드 셀러나 일반 셀러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몰셀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몰셀러들만 따로 모은 메인 페이지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몰셀러들에게는 아마존이 브랜드 등록을 한 셀러에게 주는 혜택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샵인샵 개념의 브랜드 스토어를 만들 수 있게 해주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쇼피도 마찬가지로 스토어를 주는데 물론 이 스토어는 그냥 일반 셀러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쇼피는 일반 셀러들도 다 만들어야 되지만 그 구성이 몰셀러와 일반 셀러의 구성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아주 달라요. 일반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공신력이 지워지면서 이런 혜택들이 있는 데다가 이거는 일반 셀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쇼피는 진짜 많은 마케팅 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케팅 툴들이 10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툴들이 거의 대부분 유료 광고를 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할인 행사들이에요. 할인을 주어줘야 돼요. 상시 디스카운트 프로모션이라던가 번들 묶어서 판매하는 거라던가 애드온 딜 이거 사면 이거 사고 다른 것도 같이 사면 할인 이런 식의 것이라던가 아니면 바우처 쿠폰을 주는 거라던가 여러 가지들이 전부가 다 할인 행사들이에요. 또 당연히 무료 배송을 해주는 거라던가 캐시백을 준다라던가 이런 거 다 할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만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2개, 3개, 4개 다양하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이거와 이거를 묶어서 같이 이거와 이거를 묶어서 같이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상시 할인 프로모션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다른 것들을 더 추가 그러면 이 할인 폭이요 쇼피 코리아에서는 내부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원래 내가 받으려고 했던 돈에 마케팅을 위해서 약 40%, 20에서 40%를 업하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40%를 업을 해도 그게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분명히 판매를 하는데 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향이 정말 많아요. 이러니 일반 개인 셀러들은 주고 싶어도 내가 사오는 사입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주 공격적인 프로모션을 쫙 하면서 공신력 가지면서 구성도 남다르게 하면서
쇼피가 부여해주는 각종 그 혜택들을 가지고 다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몰셀러들이 들어와서 할인 혜택들까지 쭈루루루룩 주면서 쇼피 코리아 인큐베이션 지원 받으면서 인큐베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2개월의 그 기간 끝나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그 졸업을 하고 나면 캠1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이런 혜택들은 개인 셀러들은 못합니다. 이건 완전히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조회사분들 우리 쇼피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넓은 동남아 시장 놓치지 마시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넓은 동남아 시장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쇼피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상품 난리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런 기회의 플랫폼을, 이런 기회의 시장을 왜 기업들이 생각을 안 하실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뵌 거고요.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또 쇼피를 다룰 때 뭐 또 개인 셀러들을 위한 또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또 실질적인 판매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것들,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좀 더 풍부한 이야기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기업분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셀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미래를 좀 더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면 저는 오늘도 또 행복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